일을 잘하기 위해서 Y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꿈 또는 상대방의 악당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상대방의 꿈이나 악당을 찾으려고 했을 때 유용한 도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상대방이라고 하는 게 너무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차라리 상사다라고 하면 바로 위에 상사니까 이거 시킨 거 저거 시킨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대상자가 넓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너무 20대를 위한 괜찮은 의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봐 라고 말하면 내가 20대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안다고 내가 또 20대의 대표도 아닌데 이러면 생각하면서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업무가 있었을 때 어떻게 상대방의 Y를 찾아 나가는가에 대한 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맥락 이해, 개념화,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대방의 Y, 꿈 또는 악당을 잘 찾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되구나. 그걸 타겟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건 뭐냐면 어떻게 잘 찾지? 라고 하면 첫 번째, 일의 맥락을 잘 파악해서 두 번째, 명료한 목표 문장으로 초점을 좁히고 세 번째, 거대한 대상이 아니라 친숙한 인물을 관찰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위에서 이런 미션이 내려왔어요. 신체적 약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해봐라 라고 말하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션이 왔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은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혼란이 와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정말 캄캄하게 어두운 길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서 Y를 찾아서 가시는지 세 가지 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맥락 이해가 있어요. 자, 그 모든 문제의 최종 고객 찾지 제가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맥락 없이 주어진 게 없어요. 하다못해 이거 좀 알아봐 라고 했을 때 그게 그냥 그분의 머릿속에 가만히 밤에 꿈에 나와가지고 예지몽이 나와서 시키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모든 업무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맥락을 파악하는 거예요. 맥락을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정해지고 어느 정도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도 정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열심히 할 사업은 아니고 그냥 다음 달에 무슨 기획서에 늘 거기에 그냥 한 줄 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최소한의 에너지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정말 열정을 불태워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맥락의 업무를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한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어떤 업무가 주어지면 그냥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내려왔는지 그 처음에 루트를 찾은 다음에 방향을 정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을 처음에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기 상사하고는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갔더니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다시 또 대표님한테 올라가서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업무가 내려왔지를 아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의료사업 좀 검토해봐요.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세요. 조직에서 갑자기 경영진의 회의에서 의료사업 좀 검토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의료사업 검토해보면은 유명한 사업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 어떤 맥락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다른 의료 서비스 분야 중에서 뭔가 그 환자 정보 빅데이터 회사하고 M&A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니까 원래 그 회사랑 M&A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랑 M&A를 했는데 그 회사가 자회사로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 좀 검토해 봐요 라고 말하는 거의 진짜 맥락은 뭐냐면 이번에 M&A 한 그 파트가 있는데 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거기랑 협업해서 어떤 시너지 사업 낼 거 없을까? 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신산업을 찾아가서 2주 동안 엄청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자,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미래 방향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아니 이게 아니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진짜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왜 맥락에서 왔는지 알면 처음부터 그렇게 환자 그 빅데이터 사업하고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산업이 뭐 있는지 그 안에서 1안, 2안, 3안 찾았으면 훨씬 칭찬받고 제대로 된 업무를 하는 경우죠.
두 번째는 의료 서비스 산업 관련돼서 신산업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기존의 회사가 되게 전통적으로 제조업에서 강국인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여기로 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할 데가 없어 보이니까 새로운 신산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산업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 검토하는 것 중에서 의료 서비스 산업 한번 해볼까? 그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라고 해서 그쪽을 검토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지금 시장에서 유명한 것 중에서 진출할 수 있을 만한 의료 서비스를 몇 개를 이제 후보군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 경우는 아예 또 초점이 달라지죠. 자, 세 번째는 아예 그냥 이게 그냥 홍보성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 하라고 했지만 이게 뭔가 신산업을 진출하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회사가 되게 좀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 기업인데 뭔가 그 우리 기업이 뭔가 첨단 기업을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깊이 있는 사업 연구와 태도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홍보성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드론에 약을 싣고 그다음에 뭔가 도서 지역, 그러니까 산을 막 이렇게 다니거나 아니면 누가 조난 당했을 때 의약품 싣고 그 지리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이런 게 더 맞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괜찮고 어떤 사업이 안 괜찮은 게 정해지는 거죠. 모든 미션에 가장 좋은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맥락에 맞춰서 어느 경우에는 우리 이런 신산업 해봐요 라는 게 좋은 얘기고 어느 경우에는 드론을 한 100대 띄워가지고 그다음에 도서 지역에 의약품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 뿌려주겠다. 뿌려주면 안 되겠죠. 이게 잘 배달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이렇게 하는 거면 어디가 더 좋은 사업인지를 결정하는 거는 이 일의 맥락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마라톤 산업을 공공사업에 제안하고 싶어요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의뢰를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마라톤 이런 거에 막 잘하고 있는 그런 NGO인데 공공기관에 이제 후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자기가 이걸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공공기관이 내 마라톤 사업에 후원해 주겠냐 이거를 자문을 해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모든 공공기관도 일의 맥락이 있어요. 자, 어떤 거겠어요? 연초에 내가 이거 분야로 사회공헌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모든 회사가 그렇지만 이제 어떤 목표 업무를 이제 연초에 정하잖아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내가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문서로 발표되어 있고 그게 또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린 걸 봤을 때 초에 있었던 사업이 연말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런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이렇게 달성했어요 라고 성과를 어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라톤 사업을 공공기관에 제안하려면 그 공공기관에서 연초에 나 이런 사업하려고 해요 라는 거에 맥락에 정확하게 맞춰서 제안을 해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 거죠. 우리 마라톤 사업이 얼마나 유수가 깊고 그다음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반응이 얼마나 좋았고 지역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이런 걸 어필하시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좋은 일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일들은 수천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시냐? 만약에 공공기관에 보면 연초에 내가 이번에는 친환경 관련돼서 뭔가 사회공헌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공기관에서 연초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마라톤 산업을 Y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 마라톤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그 웨이스트 프리, 그러니까 어떤 그 쓰레기도 나오지 않는 그런 최초의 그런 마라톤 대회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획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마라톤 코스들을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1코스는 막 철인 경기처럼 가서 바다에서 뭔가 그 쓰레기 그래서 뭐 한 톤 채우고 그 다음 미션에서는 뭐 채우고 하고 해서 쓰레기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거나 친환경으로 하는 미션들을 성취하면서 하는 마라톤 계획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잘해봤고요. 호응도 좋았고요. 분위기도 좋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친환경 관련된 사회공헌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게 연초에 계획을 잡혔는데 그 똑같은 제안서 중에서 우리 좋아요, 우리 착해요, 우리 잘했어요 라고 하는 제안서와 연초에 계획하신 그 친환경 사업을 우리는 이렇게 정말 아이디어풀하게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어디 제안서에 손을 들어주겠어요? 당연히 친환경을 내세운 그 마라톤 사업에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실 때 맥락이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하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명료한 목표 문장 개념화가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Y를 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모호하게 문장이 되어 있으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명료하게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 이거를 개념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념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하는 거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자, 이게 정의를 보면요. 특정 용어를 사용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업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라고 방향을 특히 리더분들이 정해주지 않으시면 직원분들이 이 방향인가 저 방향인가 하면서 되게 벙벙한 아이디어를 가져오거나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우리 직원분들이 되게 스마트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벙벙하게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야,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자, 오른쪽부터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 직원분들이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채택되지는 않으면서 그 다음에 제안을 했을 때 욕은 먹지 않은 아이디어를 내게 돼요. 왜냐? 이거를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은 먹지 않겠지만 채택되지도 않을 밍숭맹숭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원들한테 멀쩡하게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한다면 또는 본인도 역시 똑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모호하고 넓은 의미가 아니라 초점을 맞춰서 정확한 그 목표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이걸 개념화라고 해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의미를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만들자.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자, 김대리부터 얘기해봐. 정시퇴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벙벙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어 있어요. 뭐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나누자가 너무 넓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위에다 건의할 때도 벙벙한 아이디어밖에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개념화로 줄여준다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선택한 의미로 줄여주는 거예요.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만든 자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한 환경은 이런 겁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무역회사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다른 시간대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 팀원은 뭐 그 아시아 담당이고, 하나 팀원은 유럽 담당이고, 하나 팀원은 뭐 미주 담당이고 이래서 일하는 시간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다 한 팀이긴 한데 일하는 시간대 달라서 얼굴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의 입장에서는 스마트한 업무 환경이 어떤 의미냐?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일하면서도 한 팀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지? 자, 이거에 대해서 방향을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면 그냥 벙벙하게 스마트한 업무 환경 만들어보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거보다 훨씬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또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너무 문서 꾸미기에 오랜 시간을 쓰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문서 꾸미기보다 일 자체보다 문서 꾸미기에 더 오랜 시간을 쓰는 비율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업무하지? 라는 것보다 훨씬 방향성이 정확하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건강한 사람이 되자. 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되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 동료와 그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번아웃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퇴근 후 피곤한 상황에서도 20분 이상 운동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한 단계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방향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자, P회사는 한국형 이케아를 표방하면서 가구 및 소품들의 DIY 제품을 팔아서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최근 P회사의 소비자 센터의 불만 접수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어요. 송파구의 김모 씨는 제품 조립을 하는데 7시간이 걸렸고 심지어 부품 하나를 잘못 연결해서 기울어진 옷장을 쓰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어요. 안양시 최모 씨는 설명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옆집 청년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간신히 해결했다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인도네시아 출신인 유학생 모하메드 씨는 한국어 위주 설명서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서 번역기를 돌려서 간신히 해결했다는 불만을 제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어요? 야, 지금 소비자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자, 이렇게 되면은 너무 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방향이 Y 방향이 너무 모호해서 어디에 총을 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P회사의 DIY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요. 주요 연인들이 3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Y가 이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P회사 고객이 P회사 제품을 조립할 때 쉽게 잘 조립할 수 있을까죠.
근데 쉽게 잘 조립할 수 있을까가 Y 방향으로 되면은 곤란해요. 왜냐하면 쉽게 잘 조립할 수 있을까라는 말은 너무 모호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7시간 만에 조립한 것도 뭐 괜찮은데 나는 3일 걸렸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번역기를 돌려서 돌려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요즘 번역기 잘 나왔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잘 조립할 수 있을까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뾰족하게, 내가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를 더 명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문장을 바꾸면 좋을까요? 제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요.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면 원인 3가지가 있었죠. 오랜 시간 소요되고 설명서가 어렵고 한국어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게 잘 조립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P회사 제품을 조립할 때 DIY 경험이 별로 없거나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1시간 내에 조립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겠어? 영상 만들까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누구나 1시간 내에 조립하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생각의 패러다임이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1시간 만에 조립하려고 하면 또 나눠지겠죠. 직접 조립하는 경우, 그 다음에 누가 도와줘서 조립하는 경우. 어떤 분은 이걸 질문했을 때 어떤 기업에서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조립할 때 부품 조립을 5단계 이내로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제안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1시간 내에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전체 조립 과정을 5단계 이내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말하는 게 Y를 뾰족하게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Y를 뾰족하게 만드는 거, 이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개념화입니다. 근데 문장을 어떻게 하면 뭐 할 때 뭐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너무 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어떤 미션이 내려왔다. 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뭔가 그런 사업을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어떤 미션이 내려왔다 라고 했을 때 그거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의미로 줄여주는 거. 그거 단계를 하시는 걸 연습하시게 되면은 똑같은 걸 하더라도 훨씬 Y를 잘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3번째는 친숙한 인물, 페르소나를 만들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페르소나가 가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면을 쓰는지에 따라서 다른 내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페르소나는 내가 설정한 가상의 인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넓은 대상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20대 또는 30대를 만족시킬 그 여성을 만족시킬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획해 보겠다. 너무 어렵죠. 너무 20대는 너무 넓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 특정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페르소나의 중요한 기법은 뭐냐면 넓은 막 인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디자인 띵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거냐면 소비자,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용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잘 관찰해서 그들의 열망을 찾아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각광을 받았냐면 2가지 때문에 각광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의 마음부터 시작한다인 게 가장 큰 거였어요. 많은 제조업계의 마인드가 어떤 거였냐면 내가 좋은 제품을 팔고 그다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하다고 소비자를 설득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디자인 띵킹에서 바꿔주는 게 뭐였냐면 처음부터 고객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관찰에서부터 시작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디자인 띵킹입니다. 자, 보면 일하는 방식을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5가지 단계를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공감. 이게 어떤 거냐면 소비자가 어떻게 앉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물을 먹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영상을 보는지 이거를 관찰을 해요. 그 다음에 정의를 내립니다. 아까 제가 개념화 같은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념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Y가 이겁니다. 대표 Y가 이겁니다. 라고 정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걸 가지고 막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시작하죠. 이게 논리적
논리적으로 찾는 거기보다는 막 아이디어를 폭발적으로 내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진짜 문제가 뭐지? 막 찾아내서 하나 찾아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지? 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막 찾은 다음에 아, 이게 대표 해결 방법이구나 라고 찾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먼저 빨리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걸 검증하는 방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유리한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소비자, 그 다음에 우리 상대방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얼른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그 현장 데이터로 검증을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치매 노인을 위한 제품 서비스를 만든다 라는 걸 해볼게요. 아까 사회적 약자, 신체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대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 치매 노인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치매 노인 전반 이렇게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넓은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치매 노인분들도 각양각색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Y를 찾을 때 치매 노인분들 어려운 게 뭐지?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설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벙벙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 곳에 있는 치매 노인이 아니라 내가 알 것만 같은 그런 치매 노인분으로 바꾸는 걸 이거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선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3개, 4개 정도의 페르소나를 선정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거죠. 치매 노인분이 계신데 남자분이세요. 나이는 한 70대 정도 되세요. 그리고 결혼도 하셨고 자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와이프분도 몸이 좀 불편하세요. 치매는 아니시지만. 그래서 그 남편분을 도와주기는 어려우세요. 그러나 이 분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증 치매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하세요. 또 자녀분들도 있긴 하지만 다 출가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하진 않으세요. 한 중상층 정도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막 되게 좋은 시설을 갈 만큼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인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너무 피해를 안 끼쳤으면, 그러나 또 자식이나 그를 자주 볼 수 있었으면, 또는 와이프하고 같이 생활했으면 하는 것들이 이제 꿈또는 열망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벙벙하게 치매 노인으로 이렇게 개념을 봤을 때는, 그랬을 때는 언론에서 보던 뭔가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 이미지만 떠오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막 극단적으로 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 한 분을 떠올리고 또 다른 분도 떠올리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멀리 있던 저 멀리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 눈앞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훨씬 보는 눈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 그룹별로 그렇게 깊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인터뷰를 하시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어떤 걸 원하세요? 나는 원하는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피해 안 주고 쏘면 좋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페르소나를 선정하시고 깊이 고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상별로 인터뷰를 하시게 되면은 훨씬 좋은 Y를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소방관을 위한 제품 서비스 프로젝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소방관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져 오면서 뭔가 이렇게 막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영웅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응원 과일 박스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거 갖다 드리고 막 응원 피켓 들고 막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신임 소방관이에요. 그런데 빌딩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빌딩이 들어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소방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걸 찾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진화만 하면서 괜찮은데 혹시 사람이 있을까 봐 구석구석 보느라고 더 위험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있었는데 못 찾는 경우, 그런 경우에 되면은 그 마음의 자책감이 되게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벙벙한 소방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응원 메시지 드리고 챌린지하고 이런 거밖에 떠오르지 않지만, 빌딩을 들어가는데 또는 그 단독주택, 낡은 단독주택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큰 고민이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게 가장 고민인 소방관이다 라고 말하면 훨씬
생각하게 되는 제품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상대방의 Y를 찾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벙벙한 대상자를 넣는 게 아니라 초점을 맞춰서 대상자들,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들, 친숙한 인물들을 바꿔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꿈이 뭐지? 이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악당이 뭐지?를 찾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제 3가지를 말씀드렸죠. Y를 찾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의 좋은 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맥락을 찾는 거예요. 이 일이 도대체 어디서 날라온 건지, 왜 일을 해야 하게 되는지라고 하는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념화예요. 저희가 목표를 벙벙하게 잡아서는 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의미로 줄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역시 마찬가지, 대상을 벙벙하게 잡는 게 아니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노인분들, 시각장애인분들, 소방관분들 이렇게 하나의 군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것만 같은,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분이라면 마음을 이해할 것만 같은 그런 대상자, 가상의 인물들을 보셔서 깊게 관찰하시다 보면은 좋은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